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심각한 메모리 반도체 불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감산에 들어갔죠. 하지만 반도체 재고 자산은 되레 지난해 말보다 더 늘었습니다. 재고 자산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부진하다는 뜻이겠죠. 경기 침체에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면서 삼성이 2분기엔 회사 전체로도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감산에 들어갔지만 재고가 줄기는커녕 더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재고는 지난해 말 29조 576억 원에서 1분기 말 31조 9,481억 원으로 9.9%, SK하이닉스는 작년 말 대비 9.7% 증가한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부진하다는 뜻이니 경기 침체 속의 세계 메모리 반도체 값은 2분기에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 대만 시장조사 업체는 2분기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1분기 대비 각각 최대 18%, 13%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당초 디램은 10에서 15%, 낸드는 5에서 10% 내릴 것으로 봤는데 더 부정적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 1분기 반도체에서만 4조 5,8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삼성전자가 2분기에는 회사 전체적으로도 손실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평균은 2,730억 원. 하지만 삼성증권과 하이투자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등은 영업 손실을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계속 위축돼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분간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감산 효과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양사의 실적 반등은 하반기에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이 역시 침체된 경기의 반등에 달려 있어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살인적인 금리로 서민들의 등골을 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연리로 환산해보니 무려 38,000%에 달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고도 버젓이 활동하며 여러 수법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대부업자 10명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한 가정집에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저신용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고금리로 돈을 갈취한 불법 대부업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단속반들은 대출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책상 서랍은 물론 장롱 속과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A씨 등 3명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400여 명에게 80여 원을 빌려주고 이자와 중개 수수료로 10억 2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대출 원금의 17%를 선이자와 수수료로 공제한 뒤 일주일 사용 조건으로 대부 원금의 10%를 이자로 받는 수법인데 연리로 치면 38,000%가 넘습니다. 오토바이 수납함을 열자 대출 광고 전단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고도 여전히 전단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외형상 법정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대출금보다 많은 돈을 송금한 뒤 수수료 등을 떼고 이자를 포함해 원리금을 균등 분할 조건으로 받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연 이자율 최고 38,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 대부업자 일당 3명을 근거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을 포함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총 10명을 근거했으며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10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피싱 범죄 전담 수사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피싱 수사과에서는 전국 단위의 수사 지휘뿐 아니라 직접 수사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도 메시지 피싱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신종 수법의 피싱 사기들은 모두 피싱 수사과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취임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입니다. 선량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서민 대상 금융 범죄에 보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지난달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한 범죄로 경찰은 아직도 총책을 추적 중입니다. 범죄 유형은 다양해지고 다른 강력범죄와 결합해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는 상황. 수사조직 전면 손질에 나선 국가수사본부가 일명 피싱 수사과를 신설합니다. 국수본은 현재 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는 피싱 수사 기능을 국수본으로 흡수하거나 수사 기능은 그대로 두고 기존의 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설될 피싱 수사과에서는 전국 단위의 수사 지휘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도 메시지 피싱 등 신종 수법의 피싱 사기들은 모두 피싱 수사과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은 올해 상반기 중 피싱 수사 전담과를 만들어 시범 운영할 계획이지만 법령 개정 등 조직 개편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네, 대학가에서 1,000원의 아침밥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고등학교에서도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아침 식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데에 비해 예산과 인력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적절한 지원책을 고민해볼 때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일찍 등교한 학생들이 학교 식당에 아침밥을 먹으러 입장합니다. 메뉴는 망고와 블루베리를 얹은 벨기에 와플과 우유인데 하루 평균 100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이 같은 간편식을 먹고 있습니다. 전교생 400명 중 80%가 한 번이라도 조식을 먹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침밥을 학교에서 먹으니까 더 공부하는데 집중되고 더 머리가 맑아진 느낌. 자녀들의 끼니를 챙겨주기 힘든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조식을 챙겨줘 좋다고 말합니다. 이제 학교 가기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학교 와서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두 곳이 학생들에게 조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 명당 한 끼에 2,000원인 식비 마련과 부족한 인력 문제가 항상 고민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조식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청 그리고 민간단체 또 당연히 교육청이 협력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 아침 식사가 건강은 물론 학업 집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는 가운데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도 30도 안팎의 이른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세계 곳곳에서도 때이른 폭염으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최근 이상고온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엘니뇨 영향으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가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서북부 태평양 연안 지역에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며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5월 평년 기온이 20도 미만인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최고 기온은 1975년에 기록한 26.7도였습니다. Yeah, definitely my brain right now is happy for it, but I'm a little bit leery of the future for sure. I see there's already forest fires in Alberta like crazy. So, yeah, bad omen.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1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때이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으며 5월 기준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하이는 이틀 연속 30도를 넘어 34.5도까지 올랐습니다. 태국 북서부 지역은 이미 지난달 최고 45.4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온을 바꿨고 각지의 체감 온도는 50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달 말, 베트남은 이달 초 40도를 넘으며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중해 건너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알제리도 이미 지난달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Tomorrow is meant to be between 37 and 38 degrees, and that's not normal, even for the south of Spain. And I'm worried for the future, and I think that the climate change really quick. 기후학자들은 최근의 이상 고온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엔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오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이런 이상 고온 등 극단적인 기후가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